안녕하세요. 양도사의 사주팔자 양도사입니다.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 이제 공부해 볼 거는 이제 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. 우선 사주 공부는 어렵다는 이 편견이 있습니다. 요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외울 게 너무 많다. 뭐 요게 있는데요. 저도 처음에 외울 게 너무 많아서 A4 용지를 앞뒤로 이제 코팅을 해서 한 4개 정도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. 음양, 오행, 육식갑자, 십이신살, 십이운성,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신살들 이게 조금 많기는 합니다.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외우다 이제 포기를 하시는데요. 이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들지만 이거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이게 쌓이거든요. 쌓이면 그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요. 좀 천천히 하나하나 쌓아 가십시오. 그러면은 이 외울 게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극복이 좀 가능하십니다. 두 번째가 이제 이 한자에 대한 거부감인데요. 이 아무래도 이제 다 한자라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쓴다, 뭐 외국 사람들이 쓴다,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게 한자라는 게 한나라 글자라는 뜻인데요. 한나라 이전에도 한문은 존재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 한자라는 게 이 동이족의 문자입니다. 그 한민족이 이 도미족에 이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. 원래 이게 동이족 문자인데 중국이 이제 뺏어간 거죠. 왜 어떻게 뺏어갔냐? 그 역사라는 게 이 승자의 일기 같은 겁니다. 중국이 뭐 싸움 잘해가지고 동이족 다 물러나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양쯔강 거길 차지하면서 부흥을 하게 된 거죠. 뭐 어쩔 수 없죠. 뭐 괴베스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? 거짓도 계속 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고. 그렇게 된 거죠. 뭐 한 5천 년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천 년은 아니죠. 5천 년 이상은 그 동이족이고 뭐 한 몇천 년, 한 2, 3천 년 정도 이렇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 한자다 뭐 해가지고 이게 중국 문자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옛 선조들이 썼던 문자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한자로 여러 가지 저희 이제 민족적 정기를 많이 기록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?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 한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요. 또 이 한자라는 게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배우시다 보면 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점도 생기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치매 예방에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요. 너무 그렇게 크게 그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또 사주에서 쓰는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좀 떨쳐버리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너무 다양하다. 그렇죠. 이론이 너무 많긴 합니다. 각 학파들이 다 존재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중적인 학문은 맞지만 그 어디에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게 그 논문을 검증한다고 서로 무슨 어때 학회에서 막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방해지사들의 학문이라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. 이게 이제
제도권 이외에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죠. 이것도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 요 이론도 점점 토대를 좀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좀 너무 다양한 이론이 사람들에게 이제 좀 거부감을 좀 갖게 할 수 있다. 요 정도가 좀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려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죠. 사람의 삶을 알아맞혀야 한다.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글자 8개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글자 8개를 갖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는 부잣집이냐 뭐 가난한 집이냐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어떤 자식을 갖느냐 어떤 배우자를 갖냐 뭐 이런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사주를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내 미래는 어떨 거냐라고 이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?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내 사업 잘 될 거냐 물어보지만 솔직히 잘 된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 막 화도 내고 막 돌팔이다 뭐 네가 뭘 아냐 막 이러면서 막 가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. 사람 상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요런 네 가지 사주 공부 어렵다는 편견 외울 게 많고 한자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이론이 너무 다양하고 사람을 또 상대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좀 처음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해결이 가능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뭐 배워보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전해 보시는 게 좀 좋을 듯 해서 우선 제가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. 그럼 오늘 이제 핵심 주제 과연 역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역이란 과연 무엇인가? 첫 번째 이제 큰 주제인데요. 해와 달입니다. 요 위가 해고요. 밑에는 달입니다. 해와 달의 변화. 그렇죠. 역이란 변화입니다. 변화. 어떻게 변하냐. 이게 핵심인데 해와 달의 변화는 어떤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. 주기.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. 주기. 해는 12달의 주기를 돌아서 1년을 만들죠.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어떤 단위를 만들게 되고 달은 뭐 30일을 돌아서 한 달이라는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1년 12달이라는 게 어떤 주기성을 띠고 변화한다. 이런 규칙성을 옛 분들이 이제 관찰을 해서 달력을 만드시고 그거의 토대로 뭐 농사도 짓고 무언가 만들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요 해와 달, 그 역이라는 저 글자가 바로 어떤 규칙성에 관한 학문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역은 깃발을 또 나타냅니다. 여기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깃발들이 나부끼는데요. 다 모양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깃발인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서 있지만 다 다릅니다.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변화무쌍하다는 거죠.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게 예측 불허네 하는 뜻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예측 불허 변화무쌍함의 역이죠. 그 다음은 카멜레온입니다. 이 카멜레온이 뭐냐? 이 카멜레온 뭐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이제 몸을 이제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카멜레온은 저
변화, 그러니까 자기 보색을 갖고 주변과 잘 맞췄던 종류만 살아남았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 카멜레온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변화에 수긍하는 존재죠. 예. 그게 바로 역이라는 겁니다. 결국 여기 세 가지라는 건 주기에 맞춘 변화, 변화, 무쌍의 변화,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변화. 결국 우리가 배우는 요 역이라는 건 요 세 가지, 어떤 주기가 있고 또 그 주기에 어긋나는 무엇도 있고, 결국 요 두 가지의 합은 살아남기 위함이다. 그렇겠죠? 이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. 고정돼서 한 가지로 이렇게 딱, 아,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학문을 배우기가 좀 어려우세요. 그러니까 기존 역학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강하시겠죠. 아, 내 이론만 맞다. 그래가지고 내 거만 고집하다 보면 도태되실 수 있으세요. 그런 게 아니라 뇌가 말랑말랑해지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우리가 역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겠죠. 말랑말랑한 뇌를 이제 가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뭐 책도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, 당연히.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.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. 꼭 사주팔자에 대한 공부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뭐 여러 가지. 그리고 명상도 또 한 가지, 또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런 여러 가지를 계속 탐구하고 노력하고 운동도 하시고요.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역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닐까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끝으로 이제 세상에 그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.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법칙만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올릴 텐데요. 좀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이 학문을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갖고 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